네,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2014년에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셨죠? 예. 6월 4일 날 교육감 선거 후보 당시의 인터뷰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서울교육청은 윗물이 맑지 않아서 전국 교육청 중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다. 반부패 시민운동을 한 입장에서 당선이 되는 것만으로도 윗물은 맑아질 것이다 라고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예. 자,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언을 하셨던 우리 교육감님이 9월 2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출판 기념회 여셨죠? 예. 몇 분 오셨습니까? 한 700~800분. 700~800분 오셨죠? 네. 자, 여기에 있는 이 책들이 지금 그 출판 기념회에서 판매한 책들입니다. 5권 판매하셨죠? 예. 자, 2권은 한울 출판사에서, 나머지 3권은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판매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이 5권 책값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계산 안 해봤는데요. 예. 출판 기념회 하시고 책을 판매하셨는데 이거 몇 권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이거 다 사면 13만 원이에요. 다 산 사람 거의 700~800명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없을 자세히 겁니다.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료 내실 때 지금 많이 내셔야 돼요. 네. 자, 700~800명 오셨고 13만 원입니다. 1억이 넘어요. 이거 한 세트씩만 구입하셔도. 자, 그럼 단말기, 카드 단말기까지 놓고 판매하셨죠? 예. 그런 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누가 설치했습니까? 출판사에서 했겠죠? 카드 예. 단말기 설치했습니까? 예. 자, 그러면 2권은 한울 출판사에서 했는데 3권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3권의 그 자기들이 출판하지도 않은 책 판매할 수 있어요? 카드로? 다 그럼 그거는 거기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했습니까? 거기도 아마 카드로 했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자, 한번 자료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체크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출판 기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개별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이게 교육감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이러면 누가 이거를 교육감님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죄송스럽게도 거듭 문자를 보냅니다. 많이 보내셨나 봐요. 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린다고 드렸으나 혹여 실수로 빠뜨린 분도 계시고 오시고 싶은데 미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라고 이 문자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 발송한 사실 있으시죠? 예, 출판사에서 예, 했습니다. 자, 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출판사에서 보낸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 해명 정확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있는 그걸로 이제 간 겁니다. 자, 지인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출판 기념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보면 교육감의 권한이 자, 교육감의 권한을 한번 보시죠. 자, 교육감은 자, 교원,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일반 공무원을 합쳐서 54,600여 명의 임용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교육부가 지금 그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 권한 있게 쓰는 예산 규모가 2016년도 8,300억 원입니다. 8조 3천억 원. 예.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본인들의 인사 예산을 다 틀어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주변에 널리 독려하라 하고 예. 문자를 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낀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담 느끼는 게 상식인데요. MBC에서 교장과 교사를 강제 동원했다는 건 100%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자를 오신 받은 분들은 교장, 교감 선생님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충분히 자, 알고 많지 있습니다. 않다라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교육감님께서 임의로 많다, 많지 않다를 정하십니까? 네, 물론 아니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장, 교감 선생님들 몇 분이 이 문자 받았는지는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 후에 파악하셨습니까? 저한테 왜 안 올렸냐고 이렇게 일종의 그런 문자와 이메일이 온 것도 있습니다. 자, 언론 취재 과정에서 교육청의 모 사무관은 우리 허락 없이 예. 출판사가 임의로 보냈겠느냐 문자를 예. 다 지인이나 이런 DB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내줬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제 핸드폰 그걸 알려줬습니다. 자, 본인 핸드폰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지, 교육계에서 종사하시고 교육청에 지금 교육감을 하고 계시면 교육 공무원이나 교원, 공무원 많았을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거를 어떻게 강매가 아니고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하셨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강매가 아니라는 부분을 항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자 발송을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를 항변하고 싶으신 겁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MBC 보도에 대해서 이 강제 동원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 결제기는 그 의원 사무실에 했다는 그 부정적 이미지를 저하고 연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부정적 정확히 이미지를 연결시킨 게 아니라 출판 기념회를 본인이 여셔서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고 예. 그 문자 메시지는 일선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은 이 문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고 700명, 800명이 와서 무려 13만 원에 이르는 5건 세트들을 구매해 갔고 그게 한 세트일지 몇 세트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여성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을 임명해 왔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그 두 장관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문체부 장관 왜 시켰을까요? 저는 제가 문화예술에 관한 2권의 책을 출판하고 2008년부터 18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문방위원을 지내면서 대정부 질문도 이 문화 예산에 관해서 할 정도로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대선 때도 문화 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일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정유라와 사진도 찍고 지난해 12월에 빅뱅과 사진 찍었습니까? 정유라와 사진을 자, 찍은 빅뱅 것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의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네, 이제 청와대 내려주시죠. 정무수석 시절에 대통령께서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을 초빙해서 연무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각 선수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저를 오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팀에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어느 선수가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때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일 것입니다. G드래곤은 지난 자, 연말 여러 한 장 전- 찍으셨으면요. 그 여러 장 공개해 주세요. 제가 찍지 않았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사진을 담당하는 분에게 다른 단체와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지만 그분은 대통령과 공식 사진을 찍느라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와 같이 사진 찍는 그 모습을 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무수석이 아시안게임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자, 2015년 12월 빅뱅과 의원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예, 예. 네. 의원님, 그 오찬 때는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정이 없는 모든 수석은 나가서 아시안게임의 선수들을 격려하자는 그런 그런 취지에서 당일에 다른 일정이 없는 수석들이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있는 선수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그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수석들도 아마 사진을 찍어 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G드래곤은 한 잡지사에서 지난 연말에 심층 인터뷰를 하는 매해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해에 가장 예술가로서 각광을 받았던 세 사람을 뽑아서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G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이영희 선생님, 진태욱 선생님 세 분의 이 인터뷰를 제가 진행해서 그 잡지사에서 실은 것입니다. 그때가 경선이 치열할 때인데 굉장히 한가하셨나요? 의원님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경선을 치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언론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잡지사에서 제가 그분들에 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 합의에서 저를 추천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큰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응했던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자, 빅뱅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바로 조 장관의 딸이 비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던 곳이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않았습니다. 홍보대사가 바로 빅뱅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고리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문체부에 소속된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의 홍보대사도 있고 한복의 홍보대사도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는 제가 문체부에서 직접 했는지 조직위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문체부 소속 문체부가 관여하는 업무에 일을 해주는 선의로 일을 해주는 연예인들은 저는 아주 다수가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민정 씨. 네. 잘 아시죠?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2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께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 부부가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받고 두 번째는 제가 의원실에 답변에도 답변을 했듯이 제가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이 개인으로 있을 때 우연히 미술관에 찾아갔을 때 비서실장님과 수석님, 장관님들의 사모님들이 거기서 미술관을 관람하고 찻집에 계실 때 우연히 조우해서 차를 함께 여러 명과 만난 그 바로 그 번뿐입니다. 장면을 본 사람이 제보를 해준 겁니다. 예, 네, 제가 이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장관이 만나는 장면. 네, 네. 제가 그때 이병길 실장님 사모님을 비롯한 여러 수석과 아마 그때 문체부 장관님도 계셨을 텐데, 장관님 사모님도 계셨을 텐데요. 8명 내지 9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마실 때 제가 같이 동석을 해서 한 3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부인들도 만나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자, 제보는 이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이 씀씀이의 상당수가 김앤장에서 비자금으로 쓰여졌고 또 일부 바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등 우리나라 권력 실세의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루트였다. 자, 의원님. 이거 증명하시죠? 의원님, 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사용했었던 금액은 제 인사청문회, 2번의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투명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은 모든 것이 변호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기업의 임원처럼 업무 추진비도 없고 경조사 비용으로 따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없고 자동차 유지비도 나오지 않고 기사 월급도 그 월급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의 경조사 비용을 모두 개인의 비용에서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월급이라는 것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일반 월급 받는 이 고용인들의 월급처럼 집으로 와서 다 개인이 집안 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순실 여동생 최순천 씨 사위 주학준 씨 아시죠? 제가 그 교문위에서 안민석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실 이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김앤장에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변호사를 아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 답변은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기사가 나온 후 저의 배우자가 한 지인이 새로 변호사로 들어간 후배가 있으니 친구의 아들이 있으니 한번 후배들 밥을 사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또래의 후배들을 여러 명 모아서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기사가 나온 뒤 보니 그분의 인척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게 하는 걸 들었고 그 말씀을 교문위에서 명백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 브로치 선물을 하신 적이 있죠? 대선 때 제가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한정적인 걸 하고 다녀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사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파이어 브로치도 선물하신 적이 있죠? 저는 그런 고가의 제품은 선물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의 후보가 대중에게 보이기에 적합한 아주 저렴하고 소박한 것들을 제가 사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조윤선 장관 주변과 대통령 주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윤선 장관의 문체부 장관 임명은 바로 최순실 씨의 민원 해결사로 아주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다. 최순실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렇게 검증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누군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네. 진위를 지금 진위를 가리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문체부 장관 저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이 안 씁니다, 이제. 의원님, 저는 문체부 장관의 이 장관 자리에 지금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마 여기 내각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국정 공백을 메우고 지금 특히 문체부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지만 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평창올림픽을 비롯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연 평창올림픽 위원장, 지금 최경환 전 장관과 아주 친한 이희범 장관, 조윤선 장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잘 될까요? 공정하게 잘 될까요?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의 사퇴의 문제는 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국정 상황에서는 저의 거취 문제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소임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지금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것도요.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뛰면 왜 형사고발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만 얘기했더군요. 의원님, 저는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과 언론인들과 그동안에 오랜 서로 배우고 서로 함께 일하고 하면서 신뢰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기사와 사설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의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문화예술의 애호가로서 그리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 자연인 조윤선으로 살아가기에도 힘들 만큼의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그러한 진술로 인해서 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나와서 진술을 해서 검증해서 각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각자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일 이외에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한 익명의 진술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나와서 제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을 때 검증해서 각자 책임을 지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부 장관의 임명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년에 5억에 관한 생활비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그 장관으로서의 영이 쓰지 않고 앞으로 이 문화계를 맡길 수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정부가 교수님, 홍성문 교수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떤 노동력이 이제 필요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경제 정책도 한 국가의 경제 정책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세계의 공통된 경제 정책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가령 지금 재산들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세금 빼먹는 것이 지금 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공통된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주동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조세 질서에 대해서 세계적인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도 뭔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내야 되는 핵심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현 정부고 현재 행정부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밖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고 오늘 주제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투자법이, 외국인 투자법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통과를 안 해줍니다. 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30초 발언. 박근혜 정부에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보자. 야당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지 보자. 이게 지금 야당에서 어느 중진이 얘기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지금 외국인 투자법이야말로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거가 계류 중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안 시키고 법안 하나를 통과를 안 시켰어요.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대자보. 자, 교육감은 교원,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일반 공무원을 합쳐서 54,600여 명의 임용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교육부가 지금 그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 권한 있게 쓰는 예산 규모가 2016년도 8,300억 원입니다. 8조 3천억 원. 예.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본인들의 인사 예산을 다 틀어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주변에 널리 독려하라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낀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담 느끼는 게 상식인데요. MBC에서 교장과 교사를 강제 동원했다는 건 100%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자를 오신 분들은 받은 교장, 교감 선생님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고 많지 있습니다. 않다라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교육감님께서 임의로 많다, 많지 않다를 정하십니까? 네, 물론 아니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장, 교감 선생님들 몇 분이 이 문자 받았는지는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 후에 파악하셨습니까? 저한테 왜 안 올렸냐고 이렇게 일종의 그런 문자와 이메일이 온 것도 있습니다. 자, 언론 취재 과정에서 교육청의 모 사무관은 우리 허락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보냈겠느냐 문자를 다 지인이나 이런 DB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내줬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 그걸 알려줬습니다. 자, 본인 핸드폰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지, 교육계에서 종사하시고 교육청에 지금 교육감을 하고 계시면 교육공무원이나 교원, 공무원 많았을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강매가 아니고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하셨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강매가 아니라는 부분을 항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자 발송을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를 항변하고 싶으신 겁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MBC 보도에 대해서 이 강제 동원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결제기는 그 의원 사무실에 했다는 그 부정적 이미지를 저하고 연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부정적 정확히 이미지를 연결시킨 게 아니라 출판 기념회를 본인이 여셔서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고 그 문자 메시지는 일선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은 이 문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고 700명, 800명이 와서 무려 13만 원에 이르는 5건 세트들을 구매해 갔고 그게 한 세트일지 몇 세트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여성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을 임명해 왔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그 두 장관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문체부 장관 왜 시켰을까요? 저는 제가 문화예술에 관한 2권의 책을 출판하고 2008년부터 18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문방위원을 지내면서 대정부 질문도 이 문화 예산에 관해서 할 정도로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대선 때도 문화 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일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정유라와 사진도 찍고 지난해 12월에 빅뱅과 사진 찍었습니까? 정유라와 사진을 자, 찍은 빅뱅 것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의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네, 이제 청와대 내려주시죠. 정무수석 시절에 대통령께서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을 초빙해서 연무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각 선수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저를 오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팀에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어느 선수가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때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일 것입니다. G드래곤은 지난 연말 여러 장 찍으셨으면요, 그 여러 장 공개해 주세요. 제가 찍지 않았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사진을 담당하는 분에게 다른 단체와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지만 그분은 대통령과 공식 사진을 찍느라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와 같이 사진 찍는 그 모습을 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무수석이 아시안게임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자, 2015년 12월 빅뱅과 사진을 찍었어요? 예. 네. 의원님, 그 오찬 때는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정이 없는 모든 수석은 나가서 아시안게임의 선수들을 격려하자는 그런 그런 취지에서 당일에 다른 일정이 없는 수석들이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있는 선수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그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수석들도 아마 사진을 찍어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어주셨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G드래곤은 한 잡지사에서 지난 연말에 심층 인터뷰를 매해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해에 가장 예술가로서 각광을 받았던 3사람을
뽑아서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G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이영희 선생님, 진태호 선생님 세 분의 이 인터뷰를 제가 진행해서 그 잡지사에서 실은 것입니다. 그때가 경선이 치열할 때인데 굉장히 한가하셨네요. 의원님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경선을 치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언론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잡지사에서 제가 그분들에 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 합의에서 저를 추천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큰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응했던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실 이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김회장에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변호사를 아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 답변은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기사가 나온 후 저의 배우자가 한 지인이 새로 변호사로 들어간 후배가 있으니 친구의 아들이 있으니 한번 후배들 밥을 사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또래의 후배들을 여러 명 모아서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기사가 나온 뒤 보니 그분의 인척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게 하는 걸 들었고 그 말씀을 교문위에서 명백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 브로치 선물을 하신 적이 있죠? 대선 때 제가 대통령께서 굉장히 한정적인 걸 하고 다녀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사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파이어 브로치도 선물하신 적이 있죠? 저는 그런 고가의 제품은 선물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의 후보가 대중에게 보이기에 적합한 아주 저렴하고 소박한 것들을 제가 사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조윤선 장관 주변과 대통령 주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윤선 장관의 문체부 장관 임명은 바로 최순실 씨의 민원 해결사로 아주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다. 최순실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렇게 검증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누군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네. 진위를 지금 진위를 가리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문체부 장관 저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이 안 씁니다, 이제. 의원님, 저는 문체부 장관의 이 장관 자리에 지금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마 여기 내각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국정 공백을 메우고 지금 특히 문체부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지만 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평창올림픽을 비롯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연 평창올림픽 위원장, 지금 최경환 전 장관과 아주 친한 이희범 장관, 조윤선 장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잘 될까요? 공정하게 잘 될까요?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의 사퇴의 문제는 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국정 상황에서는 저의 거취 문제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소임을 네,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2014년에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셨죠? 예. 6월 4일 날 교육감 선거 후보 당시의 인터뷰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서울교육청은 윗물이 맑지 않아서 전국 교육청 중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다. 반부패 시민운동을 한 입장에서 당선이 되는 것만으로도 윗물은 맑아질 것이다 라고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예. 자,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언을 하셨던 우리 교육감님이 9월 2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출판 기념회 여셨죠? 예. 몇 분 오셨습니까? 한 700~800분. 700~800분 오셨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책들이 지금 그 출판 기념회에서 판매한 책들입니다. 5권 판매하셨죠? 예. 자, 2권은 한울 출판사에서, 나머지 3권은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판매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이 5권 책값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계산 안 해봤는데요. 예. 출판 기념회 하시고 책을 판매하셨는데 이거 몇 권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이거 다 사면 13만 원이에요. 다 산 사람은 거의 700~800명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없을 자세히 겁니다.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료 내실 때 지금 많이 내셔야 돼요. 네. 자, 700~800명 오셨고 13만 원입니다. 1억이 넘어요. 이거 한 세트씩만 구입하셔도. 자, 그럼 단말기, 카드 단말기까지 놓고 판매하셨죠? 예. 그런 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누가 설치했습니까? 출판사에서 카드 예. 단말기 설치했습니까? 예. 자, 그러면 2권은 한울 출판사에서 했는데 3권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3권의 그 자기들이 출판하지도 않은 책 판매할 수 있어요? 카드로? 다 그럼 그거는 거기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했습니까? 거기도 아마 카드로 했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자, 한번 자료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체크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출판 기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개별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이게 교육감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이러면 누가 이거를 교육감님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죄송스럽게도 거듭 문자를 보냅니다. 많이 보내셨나 봐요. 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린다고 드렸으나 혹여 실수로 빠뜨린 분도 계시고 오시고 싶은데 미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라고 이 문자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 발송한 사실 있으시죠? 예, 출판사에서 예, 했습니다. 자, 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출판사에서 보낸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 해명 정확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있는 그걸로 이제 간 겁니다. 자, 지인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출판 기념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보면 교육감의 권한이 자, 교육감의 권한을 한번 보시죠. 입니다. 자, 빅뱅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바로 조 장관의 딸이 비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던 곳이고요. 또 의원님, 평창 비정상적이지 동계올림픽 않았습니다. 홍보대사가 바로 빅뱅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고리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의원님, 문체부에 소속된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의 홍보대사도 있고 한복의 홍보대사도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는 제가 문체부에서 직접 했는지 조직위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문체부 소속 문체부가 관여하는 업무에 일을 해주는 선의로 일을 해주는 연예인들은 저는 아주 다수가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민정 씨. 네. 잘 아시죠?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2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께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 부부가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봤고, 두 번째는 제가 의원실에 답변에도 답변을 했듯이 제가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이 개인으로 있을 때 우연히 미술관에 찾아갔을 때 비서실장님과 수석님, 장관님들의 사모님들이
거기서 미술관을 관람하고 찻집에 계실 때 우연히 조우해서 차를 함께 여러 명과 만난 그 바로 그 두번뿐입니다. 장면을 본 사람이 제보를 해준 겁니다. 예, 네, 제가 이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장관이 만나는 장면. 네, 네. 제가 그때 이병길 실장님 사모님을 비롯한 여러 수석과 아마 그때 문체부 장관님도 계셨을 텐데, 장관님 사모님도 계셨을 텐데요. 8명 내지 9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마실 때 제가 같이 동석을 해서 한 3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부인들도 만나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자, 제보는 이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이 씀씀이의 상당수가 김앤장에서 비자금으로 쓰여졌고 또 일부 바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등 우리나라 권력 실세의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루트였다. 자, 의원님. 이거 증명하시죠? 의원님, 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사용했었던 금액은 제 인사청문회, 2번의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투명했습니다. 입증자료가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은 모든 것이 변호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기업의 임원처럼 업무 추진비도 없고 경조사 비용으로 따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없고 자동차 유지비도 나오지 않고 기사 월급도 그 월급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의 경조사 비용을 모두 개인의 비용에서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월급이라는 것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일반 월급 받는 이 고용인들의 월급처럼 집으로 와서 다 개인이 집안 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순실 여동생 최순천 씨 사위 주학준 씨 아시죠? 제가 그 교문위에서